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성장의 시크릿을 알려주실 두 분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랩의 이훈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디자인 쪽을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UX, UI 디자인 쪽을 계속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트위치랩에서 김혜원 대표랑 같이 유튜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 삼성, LG 할 것 없이 되게 큰 기업의 디자인을 주로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H랩의 김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을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쇼핑몰도 구축했고, 인터넷 뱅킹 사이트도 구축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은 20년간 개발의 엣지가 대단하신 경력을 쌓으셨고, 또 한 분은 디자인의 엣지를 강력하게 쌓으신 두 분이 만나서 각각의 H가 있어요. 훈, 또 효, 그 이름이 들어간 HH 합쳐서 2H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결성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지금 40대? 네. 이시죠? 네, 40대이신데 키즈 채널을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예, 저희가 키즈 채널을 처음에 이제 유튜브 뛰어들면서 좀 하게 됐었고요. 처음에 영상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었는데 하나씩 배워가면서 채널이 좀 운도 좋았고 연구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구독자 500만 넘는 채널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 3개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영상 제작하고 유튜브에 업로딩만 하다가 저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개발자 출신이고 저희 회사에도 개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영상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몰라서 개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데이터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필 두 분은 이제 사실 40대 남성분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할 수도 있는데 하필 키즈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5살 정도 됐었는데 그 아이가 볼 수 있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또 집에 이제 아이들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재료비는 안 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키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기들이 참 좋아했겠네요. 아버지가 만든 컨텐츠를. 저희 아이는 제가 만든 걸 보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대요. 네. 네. 근데 그게 3개의 채널이 거의 500만씩 네. 있나요? 그 500만 채널에 갔는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유튜버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일단 존버라고 하죠, 이제.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보시지만 이게 육체적으로나 네. 또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존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사실 존버라는 단어도 몰랐었죠.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그냥 업무 시간에 일을 한 거죠. 제가 만약 집에서 투잡으로 남는 시간에 했다면 아마 네. 하다가 지쳐서 좀 쉬기도 하고 포기하고 했을 텐데 그냥 정말 그 업무니까 출근해서 그냥 시작하고 퇴근할 때까지 촬영하고 편집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존버를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500만 구독자가 있는 3개의 키즈 채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뭔가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채널은 토이마트 TV라는 채널이고요. 네. 주로 장난감을 가지고 약간의 스토리를 넣어서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했었고 네. 저희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에피소드가 있는 게 사람이 등장하는 게 좋긴 했었는데 등장할 직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넣으려고 했는데 말할 직원도 없어서 저희는 네. 이제 말도 하지 않고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우연히 이제 잘 된 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해외에서 많이 보게 된 거죠. 해외에서.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전체 트래픽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약 1% 정도? 그리고 99%가 이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채널이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토이마트고 다른 게 또 뭐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토이톡톡이라는 채널인데 토이톡톡이라는 채널이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성장을 했고요. 지금 구독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는데 800만 명. 네. 저희가 키네틱 샌드라고 색깔 있는 찰흙을 가지고 이글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욕조도 만들고
예, 그런 걸 만들어서 네. 또 뭐 마지막에 이제 열심히 만든 다음에 부수기도 하고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채널은 또 아이들도 보지만 20대 여자분들도 꽤 많이 봅니다. 아, 20대 여성분도 봐요. 네. 신기하네. 그리고 세 번째 채널이 뭐죠? 세 번째 채널도 토이톡톡하고 비슷한 채널이고요. 네. 그 레인보우 토이톡톡이라는 채널인데 네. 이게 컨텐츠가 저희는 이제 채널을 늘리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이제 이 채널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컨텐츠 개수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컨텐츠를 일주일에 10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아, 네. 일주일에 10개를 만들면 채널 하나에 올리는 게 데이터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2개로 쪼개서 따로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사실은 퀴즈 쪽 채널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아이들의 이제 성격 같은 거 보면 봤던 영상을 10번도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것보다 네. 훨씬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채널 외에도 외부 회사의 채널을 운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국의 베이비버스라는 브랜드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지금 구독자가 오늘 8,400만 명 정도 됩니다. 오늘 2020년 8월 11일 기준입니다. 네. 8천만 명이래요. 그리고 조회수는 하루에 1억 뷰 정도. 1억 뷰. 1억 2천만 정도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심지어 한국 회사도 아니고 외국 회사의 채널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는지 어떤 컨설팅을 하시고 어떤 작업을 해서 이걸 성장시키신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채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좀 도와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쪽 직원들을 한국에 직접 초빙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 관련된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채널도 워낙 많으시고 네. 컨텐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하기 힘드셔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광고 등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했던 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유튜버들이 왜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네네. 단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더 최적화를 하면 좀 성장하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하는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 하는 전략들이 뭐 썸네일이나 업로드 주기나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이 해당될까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그러면 성공하는 유튜버는 어떤 썸네일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썸네일은 사실은 제가 이제 디자인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미학적으로 아주 예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네. 가독성이 높거나 막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실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썸네일을 좀 네네.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구독자층이 많은 구독자가 보고 있는 어떤 썸네일을 좋아하는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잘 나가는 썸네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잘 나가는 컨텐츠 썸네일하고 유사하게 가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썸네일을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네. 흑백 썸네일이 있고 컬러 썸네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흑백 썸네일을 누르고 가면 오른쪽에 추천을 하는 썸네일들이 흑백이 많고 컬러를 하면 컬러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자막이 많은 썸네일을 누르면 자막이 많은 썸네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확확 바뀌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채널의 성격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썸네일이 어떤 건지 좀 분석을 해서 그것과 유사하게 하면 일단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뭐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일단 잘 나가는 거 따라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업로드는 어떤가요? 어떤 되게 말이 많아요. 어떤 데는 뭐 일주일에 2개 이상 올려야 된다,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야 된다, 뭐 정기적인 시간에 올려야 된다, 뭐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성장하는 채널의 업로드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뭐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지만 퀴즈를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4개에서 5개를 올리는 채널들이 가장 잘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채널을 만들 때 만약에 일주일에 컨텐츠를 2개밖에 못 만든다. 네. 이러면 저희는 채널 자체를 개설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네. 아, 양이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4개를 올린다고 했을 때, 네. 뭐 대부분은 정하세요. 여기를. 뭐 월, 수, 금, 토. 뭐 이렇게 정하시고, 또 시간도, 특히 퀴즈는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평일에는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 온 시간, 뭐 오후 2, 3시, 이때 많이 올리시고, 주말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아침 9시 이때 많이 올리시거든요. 아. 이게 근데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사실 좋은 전략도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컨텐츠를 보는 아이들이 네. 뭐 진짜 한국 애들이 많은 건지 사실 대부분 보면 해외 트래픽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해외 시간대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전체에서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 미국 시간대 맞추면 또 80%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찾는 거죠. 네, 어떤 네. 시간대 애들이 가장 많이 보냐. 네. 그리고 또 나하고 유사한 채널들이 어느 시간대 많이 올리고 어느 시간대 올린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냐.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유동적으로 바꿔갑니다. 아. 뭐 매일 바꾸진 않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데이터 분석해서 요번에 업로드 패턴을 정하고요. 네.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런 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올린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4개를 올렸던 네. 채널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데이터상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 할 때 7개로 줄이셔라. 오히려 줄이라고 한 네. 적도 있으세요? 줄였는데 사실 저희도 좀 걱정을 했는데 바로 줄이시더라고요. 근데 트래픽이 조회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실제로 효과는 이제 효율은 2배가 된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네. 필요 없었는데. 아, 최적의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부 채널로 제가, 아니, 그렇게 500만 구독자가 있는 채널을 3개나 운영했으면, 매출이, 조회수 돈 어디까지 벌어봤다.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금액을 다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제 기억에는 하루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 한 3, 4천만 원 정도 번 것 같아요. 조회수 수익으로는요? 네. 그럼 한 달에 얼마인 거죠? 뭐 매일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몇 억 단위는 네. 나오는 거죠. 한 달에 조회수, 유튜브에서 조회수로 몇 억, 거의 보람튜브. 지금은 보람튜브가 저희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숫자를 빨리 찍으신 거죠. 네. 네.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두 대표님께서 또 이제 외부 채널까지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원래 효 대표가 네. 처음에 이제 실제 촬영을 했었어요. 그 처음엔 장비도 되게 열악했죠. 네. 지금 여기 보이는 되게 좋은 장비들도 아니고 형광등 밑에서 네.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밀면서 이걸 하는데 슈퍼 개발자가. 네, 이 슈퍼 개발자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네. 그걸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너무- 못하겠는 거죠. 이건 자괴감이. 심지어 멘사 회원이십니다. 네.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괴감. 네, 내가 이러려고 네. 공부했나.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넘기고 아, 네. 자기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네. 컨설팅하는 이런 걸 이제 시작한 지 그러신 된 거구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거의 비슷하고. 아, 네. 사실 처음에 제가 촬영도 하고 편집도 했었는데 네네. 다 할 줄 모르니까 아, 다 배우셨어요. 네, 저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매뉴얼을 정독을 일단 했습니다. 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노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이런 뭐 몇 가지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모든 조합으로 다 찍었습니다. 모든 조합으로 다 찍어서 영상을 띄워놓고, 어떤 게 좀 더 있어 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한 거죠. 완전 이제 컴퓨터처럼.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촬영과 편집을 했었는데, 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1년 하셨는데. 네, 1년 했는데, 1년 해서 이제 몇백만으로 키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아, 1년 해보시고 네, 그래서 나니까 저희 직원들에게 넘기셨어요. 넘기고, 저는 이제 원래 하던 개발로 돌아와서, 아, 데이터로 이제 네, 뭔가를 그동안 이제 개발하시고. 분석했던 뭐 유튜브 관련된 데이터나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 저희가 딱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만드신 게 레드툴박스라는 네. 거죠. 레드툴박스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